오늘 주제는 NFT가 이끌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NFT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그럼 대체 가능한 토큰이 뭐냐? 그러면 흔히 대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저는 예시로 현금을 예시로 듭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이걸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서로 교환을 하더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반대겠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10,000원짜리는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나한테는 10,000원이지만 상대방한테는 10,000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 표는 그 금융위의 의뢰를 받아서 금융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이 만들어 놓은 NFT 유형 분류 표거든요. 그래서 NFT를 크게 5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게임 아이템, NFT 예술품, 증권형 예술품, 증권형 NFT, 결제 수단형 NFT, 실물형 NFT. 그래서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적어뒀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작업을 하고 주변의 전문가분들에게 물어보고 각 업체한테도 취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 영역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류를 딱 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상태이긴 하죠. 전반적으로. NFT의 가장 큰 특징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고요. 굉장히 포커스는 잘 맞춘 사례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용성이나 그 생태계 확산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사용할 수 있을지 이 한계는 분명 존재하지만요. 이 NFT라는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활용을 잘한 사례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실물형 NFT가 참 실물과 NFT가 아무래도 가상의 디지털상에 있는 무언가다 보니까 이걸 선뜻 와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실물형 NFT. 그래서 실물과 NFT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골드바 NFT라는 걸 만들어서 이 골드바 NFT 갖고 있는 분에게는 실물 골드바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링카 NFT 같은 경우에도 이 NFT를 구입하면 상품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물 연계형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사례죠. 사실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다오라는 형태로 많이 논의가 됐었고 진행이 됐었던 케이스인데 NFT가 들어오면서 다시 재밌는 형태로 재가공이 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신세계백화점이 제공하는 푸빌라 NFT라는 겁니다. 이 푸빌라 NFT를 갖고 있으면 신세계백화점의 멤버십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NFT를 갖고 있으면 뭐 신세계백화점에서 VIP 혜택을 준다. 뭐 이런 혜택들이 존재해서요. 이 NFT를 재구매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2차 마켓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데도 벨리곰 NFT를 만들어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NFT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만으로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 굉장히 유망한 종목, 유망한 분야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NFT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위쪽 지금 차트가 좀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위쪽 차트는 올해 2분기의 NFT의 거래량 그리고 그 아래쪽은 2분기의 NFT 거래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이 지금 올해 2분기만 두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걸 2년치 정도로 넓혀보면 1년 정도로만 넓혀보면 굉장히 거래량과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가 폭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바로 그 아래 차트랑 연계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점이 보이는 거죠. 사실 거래량은 뭐 이게 보면 4월 달과 지금 6월 달과 비교를 해도
사실 그렇게 많이 꺾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줄긴 했지만. 하지만 이게 거래 금액을 우리가 총 거래 금액을 이렇게 아래쪽 차트를 봐서 살펴보면 이게 엄청난 상태로 보입니다. 최근 거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게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거래되는 NFT는 아직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규모는, 거래 금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NFT, 개별 NFT의 단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패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앞전 시간은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여기 지금 구찌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가운데 신발이 보이시죠? 이게 나이키에서 만든 아티팩트라는 스타트업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AR과 NFT 결합한 이런 시도를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곳을 인수해서 나이키가 이 NFT를 구입하면 AR을 통해서 내가 신어볼 수 있는, 가상으로 신어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를 갖고 계신 업체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특송이라는 영화를 사례로 들었는데,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사가 해당 영화의 IP를 가지고 NFT를 제작해서 그걸 입장권으로 판매를 하거나 수집품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뭐 MBC와 뭐 여기 블로코가 같이 진행을 했던 그 사례인데, MBC에서 갖고 있는 IP를 가지고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판매가 잘 이루어졌었죠, 실제로. 하지만 현재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예상을 하시겠죠. 뭐 재밌는 사례가 이런 거였는데, 이게 대선 때 나타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있고 이 후보들의 NFT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지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이건 가상 투표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 제가 직접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세돌과 알파고 NFT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화면까지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세돌과 알파고는 2016년 3월에 진행됐던 인공지능과 사람과 인공지능의 바둑 경기라는 걸로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알파고가 사실 결과적으로 다 이겼지만 최후에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다는, 이세돌 사범이 이겼다는 것 때문에 제가 주목을 했고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NFT 이슈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재범 작가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왼쪽에 있는 건 실제 주재범 작가의 모나리자 작품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주재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표절한 작품이죠. 그래서 주재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실제로 한 케이스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제재를 하지는 못했죠. 이 NFT의 저작권 문제라는 게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저작권 협회 쪽에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보고 있는 지점이고, 미국 내에 있는 변호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까지 가능을 한지, 이 NFT의 저작권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NFT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셨던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NFT를 판매하는 오픈시에서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 중에서는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요. 가격을 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정가를 정해서 그냥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최저가로 설정을 해놓고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매가 체결되면 사용자가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설정 가격에 따라서. 그래서 NFT를 판매하는데도 이게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사실 쉽지 않은 내용 같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